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건데 대통령께서 그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선을 넘었고 반도체는 역대 성과급 잔치 중인데 역대급 성과급 잔치 중인데 근데 대통령은 얼굴빛이 안 좋아요. 네, 역대급 코스피도 청년에게는 딴 세상 얘기다. 딴 천지 얘기다. 그 딴 천지는 그 뜻은 아니고. 아닙니다, 네네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년 세대가 가장 큰 소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 이렇게 솔직히 밝히면서 그러면서도 일자리, 자산, 창업, 주거까지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으로 넓히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주제가 바로 이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코스피가 1만 코스피 시대를 앞두고 있고 상당히 경제가 이 체력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이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말 어두운 단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양극화 문제와 거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청년 세대들의 비극이라고 한다면은 뭐 A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의 진보가 결국은 일자리 감소와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노력 내지는 더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런 모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출산 문제, 뭐 주거 문제, 뭐 다 파생이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더 나서서 기회를 마음껏 주고 또 청년들의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 아마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아픈 손가락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저 이석현 평론가는 경기도에 있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연설문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주력했던 부분이기도 네. 하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제 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정치인들이 막 젊은 척하고 뭐 청년들하고 어울리는 척하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좀 주력했던 거는 사실 그 지금 청년들의 어려움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자신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이고 맞아요. 제가 이제 메시지 라이터니까 그 자서전 이런 거를 다 읽습니다. 다 읽었고 예전에 그리고 메모도 많이 해놨는데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 감수성은 아주 높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것도 네. 뭐 청년 지지율이 떨어져서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막 단체 속에도 이게 여기 저 구석에서 이제 그 소외된 친구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누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통령의 의도 자체가 좋고 앞으로 지금 청년청, 뭐 청년부, 뭐 이런 어떤 부처가 예산 독립권을 가지고 있는 네. 부처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뭐 방송에 나가 보면 이게 신인규가 장관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얘기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네. 아니 딴 얘기 방송에서 다 하더만 뭐 여기서만 못했고 없지. 근데 그럴 만큼 누구가 가도 어쨌든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근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년 정책이라는 게 지원금 늘리는 거로만 몰입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뭐 월세 지원을 50에서 60으로 늘린다. 이거는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요. 공정한 기회만 달라 이겁니다. 기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해서 할 수 있는 경기장만 만들어 달라. 지금까지는 이를테면 청년들은 이렇습니다. 세습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도 인정해요. 세상이 완전하게 공평할 수 없어. 네. 내가 이재용과 내가 똑같을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토대 하에 대신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재명 정부가 앞장섰으면 좋겠고 사실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이재명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많이 예전에 썼던 워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기회다원주의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그런 창의적인 사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기회다원주의 모델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AI 거버넌스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완벽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지금도 뭐 이야기는 오래되어 왔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살다 보면
집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뭐 실직이 찾아온다거나 그냥 가정 자체가 흔들리는 그럼. 이런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완벽한 사회 안전망까지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고 제가 이 청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 네 개의 영역 중에 특히 정치만 예를 들어도요. 왜 국회 안에 청년들의 목소리는 왜 그 안에 반영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일부 젊은 청년 의원들이 있죠. 물리적으로 젊죠. 근데 그분들도 지금 청년들의 이 아픔과 이 대표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가열차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뭐 서우남이라고 하는 서울대 50대 이제 남자 이제는 서육남 됐어요. 이제 그분도 60대고 70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든 의사결정권들도 다 틀어주고 있다 보니까 예. 당연히 뭐 경제, 사회, 문화 말할 것도 없이 이 청년들의 소외감과 이 박탈감 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네. 아마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거 아닌가. 그 저기 지난번에 싶습니다.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내가 언제 주가 코스피 9천 됐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느냐? 왜 자랑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냐? 그만큼 주가 9천에 따른 뭐 즐거움, 기쁨 그걸 앞세우기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또 이 9천 시대의 그늘진 그런 문제들 그걸 놓고 내가 고민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듭 대통령이 청년들을 기억하며 언급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런 이 의제를 대통령만큼 정부 여당도 얘기해야죠. 그렇죠. 지금 뭐 합니까? 그러네. 정부 여당 얘기합니다. 우리 저 고민정 의원께서 어허. 2030 세대 민주당에게 그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다 다음 선거 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언급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런 식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청년에 대해서는 경청 맨날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떠났어 어떻게가 지금 주예요. 그거보다는 진전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 때문에 걱정이야 이런 얘기야 늘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하고 일기장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포도알 받으시고 실제로 행해야죠. 그러니까 싸이월드 포도알 받으시고 근데 그것보다 예. 정치인들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그 위치에 있고요. 그 대안 얘기를 거의 한 10년, 20년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청년들한테 할당을 주고 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약간 지내온 게 있어요. 네. 너 한 자리 줄게. 예. 그러니까 요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어떤 젊어야 또 청년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정치인도 예를 들면 뭐 버니 샌더스, 뭐 제레미 코빈 외국의 그 아주 나이 많은 백발 노인 정치인들에게 청년들이 그 나라의 청년들이 환호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 대안에 제가 동의를 한다고 할 수 없지만 네. 그건 이제 나이와 상관이 없다.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가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안전망 이걸 강조하면서도 고용 유연화를 같이 얘기하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뉴 이재명이 반응한 거예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고용 유연화 지금까지 어떤 경직된 고용 시장 대신에 유연화된 시장을 만드는 것도 같이 해야 파이가 커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네. 고용 유연화는 곧 쉬운 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서로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하신 건데요. 그때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직된 고용 구조를 풀어야 사실 더 활성화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기업도 더 전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어떤 이념적, 교조적, 전통적 민주당의 구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이걸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 AI가 도입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미래는 압도적인 생산성의 풍요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생산성이 늘어남에 따라서는 네. 또 고용 유연성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 동시에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이제 고용 유연성을 통해서 불안해지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안전망을 더 완벽하게 짜 나가는 이 노력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 병행돼야 병행돼야 한다. 된다는 이제 그 합리성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청년의 문제도 고민정 의원처럼 접근하면은 마음 얻기 힘들어요. 이게 청년들을 뭐 일기장에 적듯이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기득권이냐 반기득권이냐로 놓고 봤을 때 기득권에 가장 저항하는 세대가 청년들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것도 예. 청년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깨자. 거기에 남녀 세대 노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득권 대 반기득권으로 청년들이 저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이 가장 이 정치권에 대해서 정말 역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네. 청년들을 때만 되면 이용해 먹습니다. 그렇지. 말로만 청년 그러다가 또 청년답지도 않은 청년들 한두 명 자리 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길들이고 더 순치시킵니다. 이게 청년들을 아주 기만하고 이용해 먹고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른 정치의 창과 방패로 그냥 맨 앞에 이용당한 세워요. 액세서리, 청년들을. 액세서리나 데코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청년이라는 걸 언급할 때는 저 고민정 의원도 본인들의 그런 정치 행태를 먼저 유심히 좀 돌아보시고 저는 조심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반감을 살 수가 있다. 기득권의 문제로 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민정 의원은 친문 기득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면서 그 그럼. 얘기를 하면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고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고민이 있어야죠. 이게 너라도 웃어주니 고맙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웃을 줄게요. 이사장님 저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고민 졸 뭐 이런 이름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